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8쪽 9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승용차에 있어 앞바퀴의 방향성과 복원력,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방향성하고 복원력 나오면 무조건 캐스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캐스트는 어떻게 생겼었죠? 앞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중심선과 조향축 경사각이 마주치는 그런 그 각도가 캐스트였었죠. 자전거로 말하면은요, 왜 그 앞바퀴가 이 앞바퀴가 이런 각도를 가지고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캐스터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자전거를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은 다음에 딱 손을 놓더라도 어때요? 원래 방향으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죠? 이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캐스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각도가 없는 이런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운전하는데 힘들겠죠? 방향성이 잘 안 되겠죠? 이거 누가 사용하던가요? 아마 예술단에서 사용할 겁니다. 고개단에서, 서커스단 같은 데서. 자, 그래서 방향성, 복원력 하면 무조건 캐스트를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100번. 제동할 때 조작 방법으로 맞는 것은, 속도가 빠를 때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크러치 페달을 밟는다. 만약에 크러치를 먼저 밟고 브레이크를 나중에 밟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이? 자동차는 관성에 의해서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더 많이 밟아야 제동력이 더 커지게 돼야 제동거리가 짧아지게 되겠죠. 안전운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쭉 주행을 하다가 정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크러치를 먼저 밟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로 밟아서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기어를 중립에 놓기 위해서 크러치 페달을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속도가 빠를 때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크러치를 밟아야 된다. 101번. 종감속 장치 피니언과 링기어의 접속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스러스트 플러그의 죄음을 가감을 해서 피니언하고 링기어의 접속 상태를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102번, 339쪽이네요.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동장치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맞지 않는 거, 알맞지 않은 거. 실효성이 높고 내구력이 클 것, 갖춰야 할 조건이죠.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것. 예, 이것도 갖춰야 할 조건이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는 바퀴의 회전이 멈출 것.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는 바퀴 회전이 멈출 것.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요건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브레이크 페달에 적당한 유격이 없으면, 이 유격이라는 게 뭐 클러치 유격도 나왔었고요. 전시가래 조향 핸들의 유격도 나왔고, 브레이크 페달에 적당한 유격도 있어야 됩니다. 페달의 유격이 뭐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압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어느 정도 조금 지나야 그 유압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인데, 만약에 없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서 그 1번을 보면 피스톤 컵이 리턴 포트를 막아버려 가지고 지나서 이렇게 더 후퇴를 해줘야 되는데 리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휠 실린더까지 갔던 유압을 발생시켰던 브레이크 오일이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리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거꾸로 다시 그 보조 탱크로 올라와야 채워져야 되는데 다시 리턴이 돼야 되는데 리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포트를 막아버려서. 그래서 103번에 그 1번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탱크로 리턴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내지는 심한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형식이 돼서 브레이크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압식 브레이크에서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되어서
제동이 되지 않는다. 이때 해야 될 일, 취해야 될 조치는 뭘까요? 스펀지처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유압 파이프, 유압의 어떤 그 회로에 파이프가 됐든 호스가 됐든 그 사이에 공기가 침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 시린더를 탈거를 했다. 새로운 거 교체한다. 파이프를 교체를 한다. 아니면 릴리스, 휠 시린더를 교체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오일이 일단 바깥으로 새는 경우입니다. 내지는 파이프가 어디서 많은 접촉에 의해서 샌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액체만 흘러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푹 들어가기만 하지 유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생긴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 공기가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 빼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공기 빼기 작업은 휠 실인더에 보면 또는 캘리퍼에 보면 공기 빼는 에어 블리더 스크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공기 빼기 작업을 해줘야 스펀지처럼 생기지 않고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0페이지 105번 문제. 제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브레이크는 종류에 따라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파킹브레이크, 에머진스 브레이크, 부상브레이크가 있다. 예, 이건 맞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센터와 뒷바퀴 및 앞바퀴 브레이크식 센터와 뒷바퀴 이건 있습니다. 근데 앞바퀴 쪽에 주차 브레이크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위험성의 자동차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바퀴에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한번 볼까요? 보조 브레이크는 엔진 브레이크와 배기 브레이크가 있다. 엔진 브레이크와 배기 브레이크는 뭐하고 관계, 브레이크 페달하고 관계 있나요? 관계 없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기어를 저단으로 주행하다가 저단으로 넣게 되면 되고, 배기 브레이크는 별도의 레버에 의해서 배기가 쉽게 딱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배기 브레이크였었죠. 제동장치는 주행하는 자동차를 가속 및 정지시키거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맞고, 브레이크는 실효성이 높고 내구를 켜야 돼. 맞은데, 앞바퀴 브레이크식은 없다고요. 이 10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브레이크 오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 오일은 베이퍼록을 일으키지 않을 것. 베이퍼록이 뭐였었죠? 브레이크 오일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오일이 끓어서 공기가 생기는 것을 베이퍼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웬만한 온도에도 끓지 않아서 베이퍼록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왜? 제동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맞은 점도를 유지할 것. 예, 그렇습니다. 빙점과 인화점, 빙점은 어느 점이에요? 인화점은 불이 붙는 점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오일이 빙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혹시 냉각수하고 관계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06번의 정답은 3번. 빙점은 낮은 것이 좋겠죠. 그죠? 빙점이 낮은 거. 자, 그 다음 107번.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의 마찰로 과열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 이것도 브레이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내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의 마찰로 과열이 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베이퍼록 현상은 공기가 침입된다고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서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가지고 B점이 끓어서 되는 베이퍼. 슬라이딩 현상 이런 것은 관계없고 페이드 현상이 정답입니다. 10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압축 공기압을 기계적인 힘, 순전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칙칙거리면서 아마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 보셨죠?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들이 아마 그런 공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압축 공기압을 기계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브레이크 챔버라고 그래요. 챔버가 어디 달려 있어요? 각 바퀴마다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통이 있어요. 거기서 압축 공기가 들어오면 캠을 밀어붙이고 캠은 다시 라이닝이나 패드를 밀어붙여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브레이크 챔버입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109번.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 시기로 알맞은 건, 엔진 브레이크는 어느 때 사용해요? 내리막길 또는 긴 내리막길 또는
비가 와서 미끄러운 길,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엔진 브레이크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동시킨다고요? 만약에 5단으로 가등을 4단으로 놓다거나 3단으로 놓게 돼서 저단으로 놓게 되면 그만큼 엔진이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 바퀴가 엔진을 돌리는 형식이 돼서 제동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미끄러운 길에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2번. 그 다음 110번. 브레이크에서 페이드 현상, 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맞는 것은 페이드 현상. 디스크 브레이크는요, 이게 외부하고 노출이 잘 돼 있어요. 그 동그란 원판형의 디스크가. 그래서 냉각이 잘 되기 때문에 페이드 현상이 페이드 현상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브레이크의 마찰재가 과열이 돼가지고 마찰력이 떨어지고 제동력이 잘 안 나오는 것이 페이드 현상이었죠. 디스크 브레이크는 페이드 현상이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2쪽 111번.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 밸브가 열린 채로 체크 밸브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압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체크 밸브하고 그 스프링하고 해서 잔압을, 파이프 내에 일정한 압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체크 밸브인데, 열린 채로 손상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체크 밸브 하면 뭐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잔압 생각하면 돼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브레이크 파이프 내에 잔압이 상승한다. 잔압이 없어지니까 낮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2번. 에어 브레이크,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에어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공기 압력의 적정치는 얼마인가? 5 내지 7kg per 제곱센치, 7기압 정도인데, 아마 PSI라는 단위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로 하면 71에서 90, 한 100 PSI 정도의 그 공기 압력을 가지고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공기 그 앞 브레이크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13번.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간격이 크게 되는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 페달의 자유간격. 그것은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을 할 때 이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볼까요? 페달 링크기의 접속부가 링크는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아야 작동을 할 겁니다.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의 마멜릭해서 간극이 커지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푸시우드를 짧게 조정했을 때도 자유간극이 커지고요. 브레이크 베이퍼로 현상했을 때도 자유간극이 커지는데 오일이 부족한 거하고 자유간극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1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유압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원인. 맞는 거. 마스터 실린더 내에 리턴 포크, 리턴 구멍, 리턴 홀, 포트라고 했는데, 되돌림이, 마스터 실린더에서는 유압을 발생을 하죠.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오일이 거꾸로 어디로 와요? 그 보조 탱크, 오일이 들어있는 탱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포트가 막혔어요. 어떤 원인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고 계속 제동력을 발생을 해서 과열이 될 수가 있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15번. 브레이크 드럼 외부에 코일 스프링을 설치한 이유로 맞는 거. 냉각 및 잡음 제거를 위해서 브레이크 드럼 외부에 코일 스프링을 설치한대요. 주로 뭐요? 냉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잘 시켜줄까? 이걸 하는 것이 외부에 코일 스프링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6번. 브레이크 드럼의 지름이 300mm, 드럼에 작용하는 힘이 180kg인 경우에 드럼에 작용하는 토크는 얼마인가? 단 마찰 개수는 0.2다. 근데 토크 T는 마찰 개수에다가 제동력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겁니다. 이게 마찰 개수. T는 제동력, R은 반지름. 그러니까 뮤가 얼마였어요? 마찰계수 0.2. F 얼마였죠? 180kg로 했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야? 150mm 해도 되고 미터로 고치려 해야 되니까 0.2로 하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5.4가 나와요. 드럼이 이 정도의 크기고 제동력이 180kg 나온다고 하면 마찰 계수가 0.1 대 5.4m/kg. 이 토크가 제동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부 곱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단위를 밀리미터를 미터로. 자, 117번. 에어 공기 브레이크 압력 조정기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 에어 브레이크의 압력, 공기 압력은 어디서 발생하냐? 엔진하고 같이 벨트로 돌아가는 컴프레셔에서 에어 공기 압축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 압축기가 한없이 그 작동을 한다고 해서 탱크 내의 압력을 계속 압력을 증가시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압력 조정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형차의 일부 좀 그 고장난 차들을 보면 지금 그런 차가 많이 없던데 옛날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들을 보면 가다가 막 칙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탱크의 압력이 너무나 오버가 됐을 때 더 이상 바깥으로 배출시키는데 소음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 큰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7번은 브레이크 압력 조정기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탱크 내에 공기압을 제어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규정치가 한 7kg, 7기압 정도, 7kg 보제곱센치 정도로 제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118번. 118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하이드로백은 뭐였었죠? 배력장치 일종의.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내 발 힘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그 외부에서 그 보조를 받아서 브레이크 힘을 페달을 밟는 힘이 그 추가가 되는 거니까 적은 힘을 밟아도 어떻게 될까요? 큰 제동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배력 장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동차의 엔진은 운전하는 동안은 흡기 다기관내나 실린더 안쪽에서는 뭐가 생길까요? 피스톤이 그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동안 부합, 진공이 생겨요. 1기압보다 적은. 그래서 그 진공도하고 대기압하고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배력 장치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이드로백이에요. 근데 틀린 것은 뭐예요? 공기 밸브는 닫히게 된다? 공기 밸브는 어디에 있었어요? 공기 밸브. 공기 밸브가 닫히는 게 아니고 열리게 되는데 나머지 한번 볼까요? 진공 밸브는 닫히게 된다. 그 다음에 틀린 것이니까 공기 밸브는 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어 브레이크에서 공기 밸브라는 게 있지 여기 그 하이드로백에서는 공기 밸브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중도 맞은 겁니다. 자, 119번. 공기 브레이크 장치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으로 맞는 것은 뭐였었죠? 챔버에서, 브레이크 챔버에서 공기의 압력을 받아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데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면서 캠에다가 회전을 시켜주면 뭐가 움직여요? 브레이크 슈가 드럼이나 또는 디스크에 그 압착을 해서 마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119번의 답은 4번 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 디스크 브레이크 장점 설명 중 틀린 거. 마찰력이 크고 페달을 밟는 힘도 커야 된다. 틀린 거. 페달을 밟는 힘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장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121번. 유압식 브레이크에서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 스펀지 현상이 생기고 제동력이 저하되죠. 마스터 실린더 내에서 오일이 샌다? 관계없고요. 브레이크 오일이 냉각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이 커진다? 유격이 커진다. 예, 유격이 커집니다. 왜? 그만큼 공기에 의해서 스펀지 현상 때문에 푹 들어가니까 푹 들어가는 사이는 어떻게 돼요? 유격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유압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22번. 진공 배력식 브레이크에서 페달이 무겁게 드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 동력 피스톤의 푸시로드에 오일실이 파손되었다?
페달이 무거워질까요? 이건 아마 제동력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는 페달이 무겁게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3번. 여러분 교재 346조. 압축 공기와 대기압의 압력차를 이용한 배력식 브레이크. 뭐라고 그랬죠? 하이드로백이라고 그랬죠. 하이드로백. 응? 압축 공기와 대기압의 압력차. 이것은 공기 브레이크네요. 아까 하이드로백은 대기압과 흡기 다기관 내 진공도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백은 대기압의 진공, 압축, 그 다음에 공기 브레이크는 압축 공기하고 대기압. 근데 차이가 하이드로백은 진공이 만약에 0.5kg/제곱센치 정도고 대기압 1이라고 하면 2배 정도 되겠죠? 근데 압축 공기는 5 내지 7kg/제곱센치니까 최대 7kg/제곱센치를 생각하면 최소한 7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3번의 정답은 에어팩입니다. 에어팩. 배력식 브레이크는 에어팩? 에어 브레이크 아닌가 모르겠네요. 압축. 123번의 답은 3번. 에어 마스터라고, 에어팩, 에어 마스터라고 하니까 이건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124번. 다음 중 브레이크 장치에서 바퀴의 스키드가 뭐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가 고정이 돼서 회전을 하지 않고 미끌려져서 나가면서 도로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스키드 마크라고 그러죠. 그때 현상을 스키드라고 합니다. 방지하는 장치는 뭘까요? 124번. 프로페셔닝 밸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계식 ABS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있었고 그 다음 기계식이 있었죠. 안티록 스키드 시스템 또는 뭐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ABS였잖아요. 그죠? 안티 스키드 또는 안티록 해가지고 그게 기계식 ABS인데 그 ABS에서는 이 프로포셔닝 밸브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중량이 앞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죠. 뒷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뭐 축중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동력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앞바퀴처럼. 그래서 뒷바퀴가 덜 제동력이 갈 수 있도록 유압을 조정하는 밸브가 프로포셔닝 밸브인데 그게 뭐요? 기계식 ABS 브레이크예요. 124번. 자, 125번. 브레이크의 배력 작용을 하게 하는 그 하이드로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하이드로백은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뭐였죠? 대기압과 진공도 그의 차이였었죠? 125번의 정답은 대기압과 흡기 다기관의 부합, 마이너스 압력입니다. 진공도, 압력차를 이용한 것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에서 대부분 이게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126번. 브레이크 작동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면 드럼과 슈 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열이 축적되어서 제동력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여기 쉬우면서도 좀 내기 편안한 문제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죠.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 자, 126번의 답은 4번. 127번. 경사진 도로? 경사진 도로가 뭐 오르막길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여기다 경사진 내리막 도로를 주행할 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은 공주거리를 잡기 위해서. 공주거리는 뭐였었죠? 아마 그 제동거리나 그 정지거리 할 때 막 공주거리가 나왔을 거예요. 공주거리는 뭐냐? 유압에서 발생되는 제동거리 위에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인지하는 시간, 또 인지를 해서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밟는 시간, 이건 필요 없이 지나간 그 시간이고 거리가 될 겁니다. 그게 공주거리예요. 근데 엔진 브레이크하고 공주거리하고는 관계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제동장치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예. 엔진 브레이크 잘 사용하면 제동장치 수명 길어집니다. 4번.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 연료도 절약할 수, 타당한 것은 브레이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과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페이드 현상도 생기고, 베이퍼력 현상도 생겨서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브레이크 과열 방지하고 또 뭐예요? 그만큼 제동거리를 줄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제동거리만 없기 때문에 3번이 되겠네요. 자, 128번.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구성 요소 중 피스톤이 속히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동시에 체크밸브와 함께 회로에 잔압을 남겨두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뭘까요? 리턴 스프링하고 체크밸브 두 가지가 합쳐서 파이프 내에 잔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압은 0.6 내지 0.8kg per 제곱센치 정도의 잔압을 남겨줍니다. 왜? 잔압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다음에 신속하게 제동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29번.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차가 한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건 이제 운전 방법이네요. 근데 어떻게 자동차 구조 원리 쪽에다가 했는지. 자, 어찌됐든 간에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오른쪽으로 막 쏠려요? 그 왼쪽으로 틀어야 될까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심한 경우 자동차가 전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방법 중에 가능하면 어떻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도 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치 방법 중에 하나죠. 4번. 129번의 답은 4번. 130번. 다음 중 제동장치 유압표로 내에서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되는, 베이퍼록 현상이 뭐였었죠? 오일이 끓어서 공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인이 아닌 거.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열이 발생해서 축적돼서 베이퍼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해서 가열됐을 때도 그렇고, 끌림이 어느 때 나오나, 이거? 아마 정비가 잘못되거나 아마 조정이 잘못됐을 때인데, 또, 마스터 실린더 리턴 스프링이 파손되어서 잔압이 저하됐을 때, 원인이 아닌 거. 이건 비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비점이. 이게 끓는 점이 높은 오일은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끓지 않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잔압이 저하되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신속하게 안 들을 뿐이지, 오히려 베이퍼록 현상은 줄어들을지도 모를 겁니다. 어찌됐든 가장 정답은 비점이 높은데 그런 오일을 사용했는데 베이퍼록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비점이 낮아야 생기겠죠. 자, 그 답은 2번이 되고요. 발생 현상이 억지가 되겠죠, 이거는. 131번. 베이퍼록 계속 나오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레이크 오일이 열을 받아 기체화되어서 제동이 잘 안 돼요. 그 안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한다. 그것이 정답이 131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2번. 차를 정지시키는 경우 브레이크 밟는 요령으로 타당한 것은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러 번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만큼 마찰 계통의 열을 특히 브레이크 드럼이나 드럼하고 압착되어 있는 라이닝이나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는 디스크나 패드나 한 번에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발생해서 좋지 않겠죠. 페이드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가볍게 여러 번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운전 요령이네요. 132번에 1번. 자, 배기 브레이크 성능으로 틀린 것은? 자, 배기 브레이크 성능은 회전 저항을 이용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이건 아니죠. 발 브레이크 사용을 최대한 줄여준다. 엔진 브레이크 1.5 내지 2.0배 정도의 감속 효과를 얻는다. 배기관 내 압력을 높게 한다.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크게 한다. 근데 틀린 건 뭐냐면 1번이에요. 배기 브레이크가 뭐였었죠? 보조 브레이크인데 특히 대형차 같은 데 보면 빗길 운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처음에 좀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빗길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ABS 장치가 있어도 혹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배기 브레이크 레버를 작동을 시키면 엔진에서 배기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잘 회전을 못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제동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배기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성능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4번. 브레이크 오일은 통상 몇 킬로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은가? 자, 일반적인 얘기 좀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 여러분들 차 교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교환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교환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30%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반드시 교환 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브레이크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면 취급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소모품에 교환 주기, 점검 주기 등이 있는데 브레이크 오일은 한 번도 교환 않고 폐차하는 차가 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브레이크 오일 색깔이 약간의 누르스름한 색깔인데 심한 경우 어느 정도가 되느냐? 브레이크 오일이 오염돼서 아예 뭐 새카만 그 검정색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동력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베이퍼럭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 주기가 있어요. 근데 통상 몇 킬로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이미 기출 문제로 한번 출전이 됐네요. 보니까 2만 킬로, 4만 킬로, 8만 킬로, 10만 킬로미터 주행마다 교환은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되어 있는데 2만 킬로마다 주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승용차가 한 1년에 한 2만 킬로 주행하죠. 근데 1년마다 그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는 차는 많지 않은데 상식하고는 좀 떨어지지만 정답은 여기서 2만 킬로가 나와 있습니다. 2만 킬로. 자, 답은 13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350쪽. 긴급 정지할 때 운전 조작 요령으로 옳은 것은 브레이크를 밟고 크러치를 밟는다. 이게 맞죠? 크러치를 먼저 밟으면 어떻게 돼요? 크러치를 먼저 밟게 되면 가속이 붙어서 그만큼 많은 힘이 들어가야 제동거리를 그만큼 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위험할 때는 아무래도 추돌할 염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크러치를 밟는 것이 긴급 정지할 때 운전 조작 요령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6번. 다음 중에서 제동 장치에서 발생되는 페이드 현상 참 벌써 한 5문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페이드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뭘까요? 접지부 후방의 원주상에 나타나는 파동 현상? 뭐 전혀 관계없고요. 브레이크 슈의 확장력이 커지면서 제동 효과가 좋아지는 현상? 이건 뭐야? 하고 리딩 슈의 역할이에요. 리딩 슈가 반대로 되는 것이 뭐죠? 반대 역할을 하는 트레일링 슈가 있었죠.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꾸 더 벌어져서 마찰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트레일링 슈는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서 제동력이 더 감소되는 경우에 슈를 브레이크 슈, 트레일링 슈라고 그래요. 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마찰재, 라이닝이 같이 있죠? 이게 일체로 뭐 접착제로서 접착되거나 아니면 리벳으로 된다거나. 자, 그 다음 배관 내로 공기가 들어가서 발생하는 현상. 이건 뭡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현상. 이거 베이퍼럭 현상에서 했죠. 마찰부가 가열돼서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 페이드 현상입니다. 답은 4번이고. 타이어가 마찰이 없어서 물 위에 떠 있는 현상.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뭐 했었죠? 이거 타이어가 공기압이 적거나 과속으로 속도가 빠르면 타이어가 로면하고 닿지 않고 로면하고 타이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서 물 위에 떠가는 현상.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라고 그랬죠? 답은 몇 번일까요? 과열돼서 제동력이 저하되는 4번이 되겠네요. 자, 137번. ABS 장치 중 안티 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의 장치 중 유압 조정기 내부의 유압 제어가 아닌 것은 ABS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바퀴가 회전을 하지 못하고 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고정이 돼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주행도 안 되고 쓰지도 못합니다. 심한 경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기도 할 것이고, 건너편 차선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ABS 장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압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냐? 유압이 발생했다가 또 그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압력을 또 감소도 하고 또 압력을 또 증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 작용을 해요. 증가하고 유지하고 감소하고 또 증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유압 모듈레이터인데 모듈레이터 혼자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일하는 일꾼이고 그 ECU가 제어를 하죠. ABS ECU가. 근데 137번의 답은 압력 차단이라는 유압 제어는 없어요. 감소나 유지, 증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 138번. 다음 중 앞바퀴 정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캠버, 토인, 캐스터, 프레임. 정답은 뭘까요? 프레임이죠? 앞바퀴 정렬 다시 한번 하고, 이 문제풀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바퀴 정렬 또는 뭐 전차륜 정렬이라고 그러는데, 토우가 있었죠. 토우는 다시 토우인이 있고, 토우 아웃이 있었어요. 토우 아웃이 있었고, 두 번째, 캠버가 있었어요. 캠버도 마찬가지예요. 정액 캠버, 또 마이너스 캠버가 있었어요. 토우는 어디서 봤을 때입니까?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쪽하고 뒤쪽하고 그 타이어의 거리의 차이였었죠. 그래서 앞쪽이 좁은 걸 토우인, 앞쪽이 넓은 건 토우 아웃. 대부분 차는 뭡니까? 토우인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죠. 캠버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캠버?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위하고 아래쪽의 차이. 그래서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것이 플러스 캠버.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이너스 캠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캐스터. 캐스터는 뭐였었죠? 자전거의 포크를 생각을 하고 그랬죠. 이런 각도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캐스터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방향성하고 복원성 나왔다 하면 전차론 정렬해서 캐스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킹핀 경사각이라는 게. 킹핀 경사각은 예를 들어서 앞바퀴가 왼쪽 바퀴가 이게 조향축 경사각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원래 킹핀으로 큰 핀으로 됐다고 해서 킹핀이거든요. 근데 대형차 아니면 이게 킹핀 형식으로 안 돼 있고 뭘로 되어 있냐면 윗볼 조인트하고 아래 볼 조인트하고 조향축 경사각을 이루어요. 요건 이제 캠버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킹핀 경사각이 될 겁니다. 이거 같이 앞바퀴 정렬에는 토우, 캠버, 캐스터, 킹핀 경사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 있어서 정렬에 정적 평형하고 동적 평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적 평형이 안 맞으면 무게중심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전체 질량에서 안 맞으면 트램핑 현상이 생기고 동적 평형이 안 맞으면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심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